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터 칩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새로운 물질 마이오라나를 이용했습니다. Last year, we were able to observe it for the first time. And this year, we're able to control it. 이를 이용해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단위인 큐비트를 구현했다는 겁니다. 오류에 의해서 양자 상태가 깨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양자 컴퓨팅 구현 방식이라고.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0, 흐를 때는 1, 두 가지로만 정보를 표현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여기에 더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중첩 상태로 정보를 표출합니다. 이를 큐비트라고 합니다. 큐비트는 전자나 전류, 이온 등을 이용해 실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식은 초전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미 1000큐비트를 달성한 IBM의 양자 컴퓨터나 우리나라 표준과학연구원이 독자적으로 만든 20큐비트 양자 컴퓨터도 이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상적인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려면 절대 영도인 영하 273도까지 온도를 내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물리적 한계로 0.01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연료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열뿐만 아니라 전자기파나 큐비트 서로 간의 간섭에 의해 쉽게 망가지고 잘못 계산되는 양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오류를 줄이고 정정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큐비트를 많이 늘리면 양자 오류를 잡을 수 있습니다. 100만 개의 큐비트가 있다면 통신 암호 해독도 가능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오라나는 칩 하나에 큐비트 8개가 탑재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미 1000큐비트 컴퓨터를 실현한 초전도 방식이 앞선 것 같지만 초전도 방식은 100만 큐비트로 확장하려면 더 복잡한 설계와 거대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이오라나 칩은 환경 영향이 적어 이론적으론 오류 발생이 적습니다. 하지만 칩을 만드는 방법만 공개돼 연산 기능을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싱글 큐빗을 오퍼레이션, 연산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걸 발표로 미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중성 원자나 이온 활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초전도보다 연산 속도는 느리지만 큐비트 수를 늘리기 쉽고 냉각 비용도 적습니다. 많은 수의 물리 큐비트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양자 오류 정정을 하게 일단은 선호되겠죠. 근데 이제 중성 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결국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오류를 잡는지가 양자 컴퓨터 실용화의 성패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SBS 정국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발표한 첫 양자 컴퓨터 칩 마이오라나 1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현재 슈퍼컴퓨터가 몇백 년이 걸려도 풀기 힘든 문제를 단 몇 초 만에 풀어낼 수 있는 미래 컴퓨터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다른 양자 칩과 다르게 MS는 세계 최초로 위상 초전도체 물질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people have hypothesized for decades, but no one had really reliably created this in the laboratory. MS는 이 칩을 트랜지스터 발명에 비교하면서 몇 년 안에 산업적인 규모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신약 개발이나 환경 문제 해결 때 실제 실험 없이 이론만으로 원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고 인공지능 개발도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f the classical computer was as big as this entire planet, it would still not be able to compute it, just to give you a construct of scale. And a quantum computer can do it. 미국 증시에서는 이미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이을 새 먹거리로 주목받으면서 주요 회사 주식이 1년 사이에 1,500% 오르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미국을 뒤쫓기 위해 중국과 일본도 국가 차원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S도 마이오라나 1을 타이완과 다른 나라에 제조를 맡기지 않고 미국에서 직접 만들고 있다고 밝혀서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2m 길이의 원통형 구조물이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IBM의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진법을 이용해 경우의 수를 순서대로 계산하는 기존 컴퓨터와 달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 계산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구글은 최근 슈퍼컴퓨터가 푸는데 10의 24제곱년, 14년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해결했다며 신형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했습니다. 암호 푸는 거하고 어떤 소재라든지 화학,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분명한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불붙은 논쟁은 상용화 시점에 대한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초기 단계입니다.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개수를 늘릴수록 오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난제입니다. 굉장히 약한 신호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쉽고 발생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큐비트를 또 사용해야 됩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해 논쟁을 촉발한 데 이어 메타의 저커버그도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비관론에 섰습니다. My understanding is that's still quite a ways off from being a very useful paradigm. I think 지난해 구글 발표 이후 한 달도 안 돼 3배 가까이 상승했다가 최근 반토막이 된 주식이 있을 정도로 관련 기업 주가 변동성이 큽니다. 양자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고가의 관리 비용과 천문학적 개발 비용 등은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용화만 된다면 국방과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에 없던 혁신을 일으킬 거란 전망은 공유됩니다. 우리 정부도 양자과학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 개발에 착수하는데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주요 12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